안녕하세요, 스톡스입니다. 예. 자, 요번에 일반생물학 수준으로 핵산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넌 이미 알고 있어요. 네, 왜냐고? 설명하니까요. 누가? 카리스 스톡스가요. 네, 파이팅 있네요. 오늘 한번 가봅시다. 자, 통합과학,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 하다가 막 답답해가지고 좀 더 알려드리고 싶어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보시면 핵산, nucleic acid, 바로 완전 구리죠, 그렇죠? 근데 일단 핵산은 핵 속에 있는 산성 물질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핵 속에 있는 산성 물질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 DNA와 RNA가 존재를 합니다. DNA는 어떤 식으로 존재를 하냐면 요렇게 DNA가 평상시에 이렇게 풀어져 있고요, 실처럼. 그리고 요게 히스톤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에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면 DNA의 전하가 DNA가 인산이 음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DNA끼리는 뭉쳐지질 않아요, 염색체가 될 때. 그래서 DNA가 뭉치고 싶다면 플러스를 띠고 있는 히스톤 단백질의 도움을 받아서 전기적으로 중성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꼬여서 염색체가 되는 겁니다. 되겠죠? 근데 보통 때는 이런 상태로 어디에 있다? 핵 안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DNA와 RNA의 구조를 외우고 있잖아요. DNA는 어떻고 RNA는 어떻고 이걸 풀어보자고요. 왜? Why not? DNA와 RNA는 그런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는지 가보겠습니다. 누구와? 카리스 석수와 함께. 자, 보시면 우리가 이런 얘기 나오죠, 그렇죠? DNA는 정보를 저장하고 RNA는 정보를 전달한다.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 한번 가보죠. 자, 우리 DNA는 사람 몸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DNA는 그렇게 소중하기 때문에 이게 어디 들어있냐면 핵 안에 들어있습니다. 핵은 이중막을 가지고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중공고 안에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 핵 바깥으로 DNA는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합니다. 못 나가요. 만약에 정보를 전달해주러 DNA가 직접 움직였다. 근데 못 돌아와. 예를 들어서 내 머리카락을 만드는 그와 같은 DNA 정보가 핵 바깥으로 나가서 머리카락을 만들고 안 돌아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문제야. 그래서 핵 바깥으로 한 발짝도 못 나가요. 못 나가. 근데 DNA는 뭐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냐면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고요. 이 단백질은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핵 바깥의 리보솜이라고 하는 곳에서 만들어집니다. 즉, DNA의 정보를 리보솜이라고 하는 공장에 누군가가 갖다 줘야 돼요. 근데 DNA가 직접 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에 대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DNA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있지만 필요한 정보는 극히 일부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우리가 밥을 많이 먹었어요. 그냥 막 밥을 먹은 거야, 저녁에. 맛있어가지고.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포도당이 들어옵니다. 어디로요? 네, 여러분들의 피 속으로 포도당이 쭉 들어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혈당이 올라갑니다. 혈당이 올라가면 이걸 뇌가 빠르게 깨우쳐요. 간내가 혈당 높구나. 그러면 혈당이 높으니까 인슐린을 만드는 세포한테 인슐린 만들어줘!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인슐린을 만들어야 돼. 그러면 DNA 중에서 인슐린 만드는 정보만 복사를 하는 거야. 복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 DNA가 직접 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DNA의 복사본이 리보솜한테 넘어가. 그 DNA의 복사본이 누구겠습니까? 그렇죠. RNA죠. 그렇죠? 네, RNA. 이 노란색 RNA가 인슐린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넘어갑니다. 그러면 리보솜은 설계도만 있으면 그냥 만들어요. 365일 묵묵히 언제나 늘 항상 만들어줍니다. 그죠? 그래서 만들어주는 거야, 인슐린을. 그러면 이 인슐린을 이렇게 혈관으로 분비를 하게 되고, 그러면 혈관은 이 포도당을 세포 속으로 넣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혈당이 떨어지는 거죠. 자, 왜 DNA와 RNA라고 하는 저장과 전달이라고 하는 역할이 구분되는지 아시겠죠? 왜냐면 이 공장하고 정보를 담고 있는 곳하고 장소적으로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전달자가 꼭 필요합니다. 또 하나, 왜 DNA는 안정적이어야 되고 RNA는 불안정해야만 하는가? 일단 왜 불안정해야 되는가? 요걸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요게 왔어요. 그래서 지금 혈당이 높아져가지고 포도당을 막 만들어서 인슐린을 막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인슐린 만들어서 분비를 했어. 그래서 혈당량이 낮아졌어요. 근데 계속 인슐린을 만들면 어떡합니까? 그럼 저혈당 쇼크 와서 갑니다, 그냥. 네, 위험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필요 없으면 안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이 리보솜이라는 애가 조절을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 설계도가 사라져야 됩니다. 설계도가 사라져야 돼요. 그러면 설계도를 사라지게 하는 방법은 두 가지겠죠. 설계도 자체가 내구도가 너무 약해서 시간이 좀만 지나면 파괴되거나, 아니면 설계도를 보는 족족 분해하는 효소가 있거나, 그죠? 근데 이 두 가지 다 가지고 있긴 한데, 근데 기본적으로 설계도 자체의 내구 연한을 굉장히 낮춰놓은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망가지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또 복사해서 찍어내면 되거든요. 이해되겠죠? 인슐린이 요게 수명이 15분에서 30분 정도밖에 안 돼요. 15분 정도 되면 다 파괴됩니다. 15분이 지나서 또 인슐린이 필요하면 또 인슐린을 새로 복사해가지고 이 RNA, 인슐린의 정보를 담고 있는 이 RNA를 또 복사해서 내보내면 그만이에요. 요 방식을 우리는 택한 거죠. 그렇죠? DNA는 엄마한테, 아빠한테 받은 이 DNA 원본을 내가 늙어 죽을 때까지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망가지면 안 돼요. 그래서 DNA는 애초에 태어날 때부터 저장 용도로 태어난 거고요. 안정적이고 잘 변하지 않고 이렇게 되는 거고, RNA가 그러면 오히려 위험합니다. 끝도 없이 인슐린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RNA는 태생적으로 잘 망가져야 된다. 되겠죠? 그러면 잘 저장하려고 하는 DNA와 잘 망가져야 되는 RNA가 구조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DNA는 구조를 한번 볼게요. DNA는 이중나선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RNA는 단일 가닥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DNA는 아데닌, 타이민, 구아닌, 사이토신 4개 염기로 구성되어 있고요. RNA도 똑같이 구성되어 있는데 뭐만 다르냐면 요 타이민 대신에 유라시를 가지고 있는 것만 다릅니다. 이중나선 구조와 단일 가닥 구조가 안정성에서 어떤 차이가 있느냐, 요거는 뒤에 구조를 먼저 보고 설명드릴게요. 자, 빠르게 눈으로 익히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DNA 구조를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DNA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중나선 구조로 요거를 뜯어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일단 제일 먼저 반복되는 패턴을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핵산은, 즉 DNA든 RNA든 반복되는 패턴이 존재를 합니다. 어떤 패턴이 존재를 하냐면 요 패턴, 당, 인산, 염기 한 개씩 되어 있는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되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반복됩니다. 그래서 요 DNA나 RNA 같은 핵산은 뭘로 만들어져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요 세트는 뉴클레오타이드라고 부릅니다. 뉴클레오타이드. 그리고 처음에 왜 DNA가 마이너스였냐? 인산기가 음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DNA는 당, 인산, 염기 한 개씩으로 구성되어 있는 뉴클레오타이드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조각과 이 조각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면 포스포디에스터 결합 혹은 포스포디에스테르 결합, 이걸 에스터로 쓰는 책도 있고 에스테르라고 쓰는 책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 여기 P 대신에 요게 이제 COO, 이게 에스터 결합이거든요. 근데 C 대신에 P가 와서 이 역할을 하는 거죠. 그죠? 포스포, 인산, 에스터 결합인데 이 결합이 여기 빨간색에서 한 번, 파란색에서 한 번, 두 번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두 개의 에스터 결합이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포스포디 에스터 결합에 의해서 이렇게 당, 인산, 당, 인산, 당, 인산, 요 당인산 골격이 만들어집니다. 이쪽도 당인산 골격이 만들어져요. 되겠죠? 자, 그 다음에 DNA에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게 뭐냐라고 하면 DNA가 당, 인산, 염기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당, 인산, 염기 중에 정보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겠죠.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눈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눈 DNA가 있고요. 또 뭐 해볼까요? 예, 피부 DNA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는 눈을 만들고요. 하나는 피부를 만들면 정보가 달라야죠. 가지고 있는 게. 근데 눈 DNA와 피부 DNA가 가지고 있는 이 DNA의 구조를 보면 인산은 눈이든 피부든 다 똑같아요. 당도 DNA면 다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뭐가 다르냐면 염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염기가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쉽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조상 염기가 망가지면 정보를 잃는 거예요. 정보를 잃는 거야. 그러니까 염기를 지켜줘야죠. 그래서 당인산 골격이 바깥쪽에서 염기를 안쪽에 놓고 바깥쪽에서 싸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망가지려면 화학물질들이 와가지고 얘하고 결합을 해야 되는데 당인산 골격이 단단하게 고무결합으로 바깥을 이렇게 싸고 있으니까 염기랑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일단 이중나선 구조가 단단하게 염기를 지켜주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되겠죠? 그 다음에 염기와 염기끼리는 어떻게 결합하냐면 수소결합합니다. 이게 이제 수소결합이죠. 예, 수소결합에 의해서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여기 5번 말단, 3번 말단이라고 하는 방향성이 존재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자, 여기가 1번, 2번, 3번, 4번, 5번이에요. 탄소 번호가. 그래서 반응에 참여하는 게 요 3번 탄소에 있는 OH기, 여기가 반응에 참여하거든요. 그래서 반응에 참여하지 않고 노는 데가 어디냐, 그 탄소 번호를 따준 거예요. 그럼 여기 볼게요. 얘는 여기 3번 탄소의 OH기는 밑에 인산기하고 결합을 하고 있죠. 그리고 5번 탄소기는 뭐 결합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5번 탄소 쪽, 여기는 5번 탄소 쪽은 위에 여기 결합을 하고 있고요. 그죠? 인산하고 결합을 하고 있고 밑에 3번 탄소 쪽이 결합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이쪽이 3번 탄소 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5번, 5, 3' 이와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DNA는. 근데 염기와 염기가 결합을 할 때, 자, 이게 염기와 염기, 여기 하나 볼게요. A하고 T가 결합을 할 때, 이게 A고 이게 T면 이렇게 결합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결합하냐고요? 이렇게 결합해야 안정적이에요. 구조적으로. 그래서 이게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꺾이다 보니까 방향성이 거꾸로 됩니다. 이쪽은. 그래서 이쪽이 5번에서 3번이면 반대쪽은 3번, 5번 이렇게. 이해되겠죠? 이런 역평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염기끼리 결합할 때 이렇게 결합하니까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요. 되겠죠? DNA의 비밀을 하나 풀었습니다. 구조가 염기를 지켜준다. 지켜준다. 되겠죠? 자, 다음 비밀을 한번 볼게요. 근데 그 비밀의 중점에는 요 구조를 보겠습니다. 당이 DNA와 RNA가 어떻게 다른지, 염기가 DNA와 RNA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되겠죠? 근데 인산은 DNA가 가지고 있는 인산과 RNA가 가지고 있는 인산이 동일하기 때문에 인산 때문에 어떤 안정성의 차이가 생기진 않습니다. 그래서 당, 염기 이런 순으로 볼게요. 자, 당을 보시면 요게 이제 DNA를 구성하고 있는 당이고요. 요게 RNA를 구성하고 있는 당입니다. 탄소 5개짜리 5탄당입니다. 탄소 5개짜리. RNA를 구성하고 있는 당을 뭐라고 부르냐면 리보스라 부르고요. 그리고 DNA는 디옥시리보스라고 부릅니다. 자, 이름에서 여기 보면 디옥시리보스. 자, 이게 뭐가 다르냐면 여기 잘 보세요. 요거하고 뭐만 다르냐면 요 산소 하나가 있느냐 없느냐 요 차이만 다릅니다. 그죠? 요 차이만 달라요. 그러면 리보스에서 뭐가 빠진 거? 산소가 하나 빠진 것.
그게 디옥시리보스인 거죠. 이걸 그대로 이름에서 나타낸 거예요. 딜리트, 옥시젠. 산소가 제거된 리보스 이런 뜻입니다. 산소가 제거된 리보스. 쉽죠? 그리고 끝에가 무슨 오스로 끝나는 거 있죠? 무슨 오스. 이렇게 무슨 오스로 끝나는 건 다 당입니다. 탄수화물이에요. 뭐 아밀로스, 프록토스, 글루코스, 말토스, 락토스 다 OSE로 끝나죠? 이거 다 당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리보스, 무슨 OSE, 당. 그죠? 그리고 디옥시리보스, 리보스에서 산소 하나 빠진 거. 요렇게 깔끔하게 정리하고 가볼게요. 근데 빠져서 뭐 어쩌라는 거냐. 어쩌냐면 이 OH기가 하이드록실기라고 하는 작용기입니다. 근데 이 수산기하고 하이드록실기하고 화학 반응성의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요. 즉 OH기가 있으면 화학 반응을 훨씬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반응을 한다는 건 변한다는 얘기고 변한다는 얘기는 안정적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정보를 저장해서 바뀌지 않아야 되는 DNA한테는 뭐가 적절하겠습니까? 이게 적절한 거죠. 빨리 망가져야 되는 RNA는 당연히 반응성이 큰 OH기를 2개 가지고 있어야지. 이해되겠죠? 외우는 게 아닙니다. RNA의 숙명 자체가 빨리 망가져야 돼요. 그럼 반응이 빨리, 자주 일어나야 돼. 그러려니까 반응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작용기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OH기를 하나 더 갖는 겁니다. 얘보다. 그래서 요건 리보스, 디옥시. OH기에서 산소 빠지면 반응을 안 하겠네. 그러면 DNA겠네. 이렇게 바로 나와줘야 됩니다. 어렵지 않죠? 염기 볼게요. 자, 염기를 보시면 일단 염기에서 우리가 알아줘야 되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ATGC 이렇게 외울게요. ATGC 이렇게 쓰기도 ATGC 이렇게 쓰고요. 긋고 2글자, 4글자 써줍니다. 자, 퓨린계하고 피리미딘계가 차이가 뭐냐면 고리가 2개냐, 고리가 1개냐 이거죠. 2글자, 2개. 좋죠. 4글자, 4개여야 되는데 4개짜리 고리가 없어요. 없어. 염기에서. 그래서 얘는 1개. 이게 뭐냐? 우기기입니다. 우기기. 자, 근데 요것만 맞추면 되죠. 2글자, 2개. ATGC. 그 다음에 앞에서부터 수소결합 2개, 수소결합 3개. 이렇게 됩니다. 그럼 보세요. 여기 퓨린은 고리 2개. 그죠? 피리미딘은 고리 하나. A는 언제나 T하고만 결합하고 G는 C하고만 결합합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염기의 상보적 결합. 이렇게 불러요. 이것 때문에 뭐를 알 수 있냐면 한쪽 가닥이 ATGC라면 반대쪽 가닥은 TACG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5번 탄소, 3번 탄소 쪽이면 이쪽은 3번 탄소, 5번 탄소 쪽이라는 것도 금방 알 수 있죠. 왜냐면 염기가 이렇게 결합하니까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요. 되겠죠? 네. 그리고 보세요. 그러면 여기 고리 2개 하나. 그럼 언제나 이 둘은 고리 3개 짜리들이 이렇게 쭉쭉쭉쭉 있는 거죠. 그러니까 DNA의 폭이라는 게 일정합니다. 그죠? 고리 2개 하나하나 이렇게 결합했으면 항아리처럼 넓었다 좁았다 넓었다 좁았다 이렇게 될 텐데 여기 DNA 이중나선으로 꼬여있지만 이걸 피면 그 너비가 항상 똑같이 일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퓨린은 피리미딘하고 결합하기 때문에 언제나 고리 3개 요게 이렇게 쭉쭉쭉쭉쭉 있는 형태죠. 그죠? 자, 그러면 볼게요. 여기서 염기에서 차이가 나는 게 타이민하고 유라실입니다. 그럼 이 2개만 잘 보세요. 2개 잘 봐봐. 잘 보시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요 메태기라고 부릅니다. CH3. 메태기가 붙어 있느냐 없느냐 요 차이 하나요. 근데 요게 붙어 있으면 화학 반응을 잘 안 합니다. 네. 화학적인 안정성을 부여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OH기도 하나 더 가졌죠. 그 다음에 티민 대신 반응성이 좀 더 높은 유라실도 하나 더 가졌죠. 이게 RNA가 불안정한 이유입니다. 자, 또
마지막으로 아까 앞에서 DNA는 이중 가닥이었죠. RNA는 단일 가닥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A, T, T, A 이렇게 있다고 치면 이쪽 한 가닥이 망가지잖아요. 여기가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얘가 망가지면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반대쪽 가닥을 바탕으로 복원할 수 있습니다. 그죠? 반대쪽 가닥을 가지고 복원할 수 있어요. 만약에 여기가 A, T가 G로 바뀌었다. 예를 들어서 T가 G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여기가 이게 이제 DNA면 여기를 이렇게 순찰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폭이 일정해야 되는데 여기 이렇게 바뀌면 G로 바뀌면 이게 뭡니까? 퓨린이니까 고리 2개, 고리 2개짜리. 그러면 이거를 일자로 생각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버블처럼 부풀어 오릅니다. 이상하게 구조가 달라진, 염기가 달라지면 아니면 홀쭉해지거나. 그죠? 그럼 가다가 탁 걸리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가 이상하다는 걸 알고, 그쵸? 이상하다는 걸 알고 요 이상한 가닥을 요 가닥, 원본을 바탕으로 복원을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약간 심화. 야, T가 G로 바뀌었어요. 그럼 G가 원본인지 A가 원본인지 어떻게 합니까? 네, 요 메틸레이션이 CH3가 붙는 게 원본 가닥에 CH3는 DNA가 만들어지고 시간이 지나면 CH3들을 붙여 나갑니다. 여기에 CH3가 붙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가닥이 오래된 가닥이고 요 가닥이 새롭게 만들어진 가닥이다. 요런 거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회복을 할 때는 오래된 가닥을 원본으로 놓고 새롭게 만들어진 가닥, 신생 가닥을 잘라서 이 가닥이 잘못됐다고 판단합니다. 오래됐으니까 옛날부터 멀쩡하게 있었으니까 그 가닥이 원본으로 놓고 요거 G로 바뀌면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요거를 요거 남겨놓고 요거 지우고, 그죠? 요거 지우고 다시 T를 갖고 와서 복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잘 안 망가지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RNA 같은 경우는 한 가닥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여기가 U가 C로 바뀌었다. 그러면 이게 그냥 원본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다른 걸 가지고 복원할 거리가 없죠. 되겠죠? 그러니까 RNA는 쉽게 망가지기도 하고 변이도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이거 언제 알 수 있냐면 코로나 바이러스 온 국민이 다 아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 보면 화이자 백신 보면 처음에 마이너스 70도가 필요했어요. 그 왜 그렇냐면 RNA가 굉장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상온에서는 채 5분도 못 버팁니다. 5분이 뭡니까? 1, 2분이면 다 부서져요.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온도, 마이너스 70도가 필요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DNA 바이러스면 DNA의 변형이 적고 안정적이기 때문에 변이가 적었을 겁니다. 근데 이놈 새끼가 또 RNA 바이러스다 보니까 변이가 이렇게 많아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속썩였던 거죠. 그죠? 네. 자,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볼게요. 왜 DNA가 RNA에 비해서 안정적이어야만 하는가? 구조 왜 그러냐? 기능 자체가 정보를 저장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이고요. RNA는 정보를 전달하고 빨리 사라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적절하게 외부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DNA가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서 갖는 중요한 특징, 그건 뭐냐? 이중가닥이다. 그리고 정보를 가지고 있는 염기가 가운데 들어와 있다. 염기끼리 수소 결합을 하고 있다. 그리고 바깥쪽에서 포스포디 에스테르 결합에 의한 당인상 골격이 만들어져서 안쪽에 있는 염기를 지켜주고 있다. 그리고 두 가닥이기 때문에 하나가 망가지면 멀쩡한 가닥을 바탕으로 복원할 수 있다. 그죠? 그리고 당도 디옥시리보스로 하이드록실기가 하나 없기 때문에 RNA에 비해서 안정성이 훨씬 더 크다. 그리고 염기도 유라시 대신에 타이민, 즉 메틸레이션이 된 메티기가 붙어있는 유라실인 거죠. 타이민이 메티기가 붙으면서 화학적인 안정성을 더 극대화했다. 이와 같은 과정들이 총체적으로 만나면 엄청난 안정성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DNA 같은 경우는 실제로 실험실에서 실험할 때도 상온에 놓고 실험해도 잘 망가지지 않습니다. 되겠죠? 네. 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까지 알아야 되냐?
라고 얘기할 때 알면 그냥 기억하기가 너무나 쉬운 겁니다. 모르면 외워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되겠죠? 자, 오늘 DNA와 RNA의 구조적인 차이. 되겠죠? 우리 썸네일처럼 이미 여러분은 알아버렸다. 되겠죠? 칼석스였습니다. 안녕!